배란기 분비물이라든지 생리전 분비물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한 여성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분비물의 양상이 만약에 이 한 가지라도 해당을 한다면은 이거는 염증으로 인한 나쁜 분비물이구나.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이 막힘없이 식초 포뮬러하고 쓰담쓰담 괄사를 활용해서 매일 먹고 마사지 하면서 가벼운 하루를 위한 습관을 만들어보는 쓰담쓰담 챌린지가 어제 1월 5일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고 진짜 의지가 대단하신데 우리가 건강을 위한 습관을 다 같이 한번 만들어 가면서 올 한 해 아주 기분 좋게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는데 일찍 마감이 되는 바람에 선정이 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하실까봐 챌린지가 끝나는 기간까지, 그러니까 그게 1월 18일 일요일인데요. 그 기간까지 이 막힘없이 포뮬러 얼리버드 프로모션을 열어드렸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14일 동안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20%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고 3개월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괄사를 같이 드리고요. 또 6개월 구독하시는 분들은 괄사에 염증 예방 책까지 같이 드리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평상시에 흐름이 많이 막혀서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또 잘 붓고 여기저기 염증이 많이 생기셨던 분들이라면은 이 얼리버드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 주 목요일 1월 8일이죠. 11시에 라이브 강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림프순환을 위한 겨울 식치인데 림프순환에 좋은 음식 재료 소개해드리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까지 같이 소개해드리는 그런 라이브 코너고요. 이때는 마크로비오틱 전문가이신 이양지 선생님하고 같이 콜라보를 진행을 할 건데 더 자세한 내용은요. 이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고 링크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사님, 갱년기 이후에 많은 여성분들이 또 가장 힘들어하는 질환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갱년기 여성뿐만 아니라 20대, 30대, 40대 사실 거의 모든 여성분들이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봤을, 그리고 가장 힘들어할 수 있는 염증, 질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이게 꼭 쉽지만은 않은 질환이에요. 왜냐하면은 치료를 받고 다 나았구나 생각을 했다가도 조금만 필요하면은 자꾸 재발하면서 또 분비물이 늘고 또 찝찝한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또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산부인과에 가서 계속 약을 먹고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비물 그리고 이제 질염을 어떻게 평상시에 좀 관리할 수 있는지, 또 저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고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박사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분비물이 있으면 일단 안 좋은 건가요? 아니에요. 분비물이 있다고 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분비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어떤 호르몬 주기에 맞춰서 분비물이 나오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배란기 분비물이에요. 그래서 생리하기 한 일주일 전쯤부터 평소 때보다 이제 분비물이 좀 늘어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색이 투명하고 맑은 형태, 그러면서 약간 여러분 달걀 흰자 아시죠? 이렇게 쭉 늘어나는 그런 점액성이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또 냄새는 없어요. 그래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요때 이제 나오는 게 배란기 분비물인데, 이 배란기 때가 어떤 때예요? 정자가 잘 관통할 수 있도록 그런 질내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때이거든요. 그래서 요때 에스트로겐 분비가 늘어나면서 이런 형태의 이제 분비물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나오는 분비물은 어찌 보면 우리 몸의 가입력을 높이기 위한 분비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분비물이에요. 또 다른 분비물로는 생리 전에 나오는 생리전 분비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월경하기 전에 한 7일 전 정도부터, 그때부터 이제 분비물이 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 말다기보다는 이제 색깔이 약간 흰색 혹은 사람에 따라서는 약간 아이보리색 이렇게 띠면서 이 점성도 약간 더 끈적하고 좀 되직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냄새도 약간 시큼한 냄새가 나요. 그렇지만 불쾌한 냄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양상이 이렇게 좀 바뀌는데, 이거는 이제 생리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로서 이런 분비물이 나오는 거라서, 배란기 분비물이라든지 생리전 분비물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한 여성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 그런데 분비물의 양상이 만약에 이 한 가지라도 해당을 한다면은 이거는 염증으로 인한 나쁜 분비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분비물이 계속 나오는데 느낌이 굉장히 가렵고 뭔가 찝찝하고 또 따갑고 이런 느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화끈거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색깔 자체가 굉장히 진한 노란색을 띠거나 어떤 경우에는 회색 또 연두색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냄새도 굉장히 좀 비린내, 어떤 경우는 약간 썩은 내 같은 게 난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분비물이 나오면서 뭔가 출혈이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있다거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에라도 해당이 된다면 이거는 정상적인 분비물이 아니라 질 안에 염증이 생겨서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염증성 분비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분비물이 많을 때 하면 좋을 관리법이 있을까요? 분비물이 이제 생리적이냐 아니면 좀 나쁜 분비물이냐, 이거를 구분하는 가장 큰 감별 포인트가 일단 분비물에서 냄새가 없고 그리고 가렵거나 따가운 그런 느낌이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염증성 분비물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렇지만 분비물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속옷에 좀 묻어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패드를 착용해야 될 정도로 분비물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직은 염증이 아니지만은 이런 분비물이 질 안에 계속 고여 있으면 굉장히 세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이 때문에 언제든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분비물의 양이 너무 많다, 이 경우에도 우리가 좀 관리가 필요해요. 사실 기분도 좋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좀 축축하고 이렇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손쉽게 활용하는 방법이 패드나 또 뭐 있어요? 팬티라이너 같은 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웬만하면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걸 사용하면은 좀 깔끔한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왜냐면 묻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좀 개운하다 이런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패드나 팬티라이너를 보면은 뒷면을 한번 봐보세요. 다 비닐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통풍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은요, 이 습한 게 마를 날이 없어요. 그 자체로 곰팡이 그리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상태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질염이 쉽게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런 분들 이제 한번 착용을 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정말 하루 종일 착용을 하는 경우에는 분비물이 우리 이제 생식기와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게 염증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피해야 하는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분비물이 조금 다른 사람도 좀 많고, 그리고 내가 느끼기도 좀 찝찝할 때, 그러면 뭐 팬티라나 이런 걸 쓰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티트리 오일로 아로마 요법을 활용을 해요. 티트리 에센셜 오일은 뭐냐면은 티트리 나무의 이파리 그리고 어린 줄기를 수증기 증류해서 추출해낸 천연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이 향을 맡아보면 굉장히 청량하고 개운한 그런 향과 냄새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우리 이제 속옷의 겉면에 딱 그냥 한 방울만 떨어뜨리시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습기가 있는 상태를 굉장히 뽀송뽀송하게 좀 마를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이 티트리 에센셜 오일의 주된 성분은 테르피넨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항진균, 항균, 항염 그리고 탈지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록 좀 실험관 연구이고 또 소규모 연구이긴 하지만 항진균 효과 중에서는 특히 칸디다균에 대해서 그 균을 좀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질염에 활용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이거를 여러분이 질염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해요.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질염이 생기지 않도록 그 질내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질염은 아직 생기지는 않았지만 올까 말까 이제 그럴 때, 그리고 이제 분비물이 좀 많아서 좀 찜찜하고 이럴 때 사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사용해 보면은 의외로 이게 효과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효과 좋네. 좀 적극적으로 좀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뭐 한 방울 이상, 뭐 3방울, 4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생식기 피부 자체에 이걸 도포해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질 속으로 넣어서 사용한다거나, 이미 염증선 손상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렴이 치료하고 좋아졌더라도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언제 그래요? 피곤하면은 재발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라고 대부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피곤하고 과로하고 스트레스 받거나 그래도 질염이 쉽게 재발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 우리 장 있잖아요. 이 장에도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뭐 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질이란 말이에요. 이 질내 환경도 역시 장 환경처럼요, 좋은 균 그리고 나쁜 균이 서로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여기 서로 이렇게 공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 균의 균형이 무너졌어. 그래서 좋은 균보다는 나쁜 균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 경우에는 곰팡이, 세균이 쉽게 번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질안에 있는 좋은 균은 대표적으로 바로 유산균이에요. 유산균의 특징이 뭐래요? 젖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질내 환경을 젖산으로 인해서 약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pH 대략 한 3.8에서 4.5 정도의 환경으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그런 약산성 환경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막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균이, 유산균이 점점 줄어들고 만약에 나쁜 균이 점점 우위에 서게 되면은 당연히 염증이 쉽게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균형을 깨트리는 어떤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그냥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과로하는 거예요. 잠 못 자고 이 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깨지고, 그래서 쉽게 재발하는 거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대부분의 만성적인 질염은요, 균이 외부에서 막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이미 상주에서 있던 그런 상주균 중에 좀 나쁜 균들이 더 이제 세력을 얻으면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박사님, 그럼 만성 질염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건 꼭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있을까요? 네, 생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무심코 모르고 하고 있던 습관들이 계속적으로 질내 환경을 안 좋게 해서 염증이 자꾸 재발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여러분, 비누로 세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꼼꼼하게 관리하고 씻는다고 해서 정말 막 비누로 열심히 씻는 분들이 있는데, 비누로 열심히 씻으면 씻을수록 질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질의 가장 건강한 이 환경은 pH가 한 3.8에서 4.5, 그러니까 약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비누는 알칼리성이에요. 완전히 반대죠. 그리고 뭐 비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이 쓰는 바디 클렌저나 바디 워시 같은 경우도 이제 몸을 닦는 건데 대부분은 알칼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분을 가진 세정제로 막 세정을 했을 때는, 세정하면 할수록 사실 그 약산성 보호막이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거죠. 그럼 대신에 가장 좋은 거는요,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온수로 그냥 씻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횟수는 하루 2번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아침에 이제 뭐 활동 개시하고 뭐 일하기 전에 이제 좀 한번 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활동 다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또 한번 세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2번 정도 세정을 해주면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피해야 할 또 가장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가요, 바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패드나 팬티라이너 같은 거 사용 안 하는 거. 요거는 정말 좀 자제를 해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통풍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착용하는 거 외에도 또 우리가 보통 여성분들 좀 꽉 끼는 옷, 대표적으로 레깅스 같은 거, 뭐 운동할 때 한번 입는 거는 괜찮지만 하루 종일 또 이게 좀 멋스럽다 보니까 입고 지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꽉 끼고 있는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지내면은 정말 땀 차고
땀이 마르지 않고 뭐 생식기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염증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피해야 할 거는요. 우리가 대변 보고 또 소변 보고 뒤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뒤처리를 할 때 뒷방향으로 쓱 닦거나 앞방향으로 쓱 닦거나 이제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뒤로 닦는 게 아니라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꾹꾹 눌러서 이제 닦는 것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배변 관련해서 또 대장 건강 치질 관련한 그런 이제 질환들에 대해서 생활관리법 말씀드릴 때 그때도 역시 꾹꾹 눌러서 뒤처리하는 습관을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변, 소변 뒤처리하는 습관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잘 못 먹고, 잘 못 자고, 잘 못 쉬고 이게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전신 컨디션이 그냥 점점점 무너지면서 내가 오장육부 중에서 특히 자국이나 질 쪽으로 좀 취약한 사람이었다면은 그쪽으로 쉽게 문제가 터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나을 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그만큼 잘 자고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성질염에 계속 시달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좀 피해야 할 음식이 있고 또 반대로 꼭 먹으면 도움되는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용이 좀 많아요. 이거는 다음 편 영상에서 제가 한번 업로드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분비물이 좀 많아지고 좀 찝찝하고 그럴 때 그리고 질염이 올까 말까 그런 좀 가벼운 질염을 다스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제가 티트리 아로마 오일을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주의점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주의점까지 같이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정세현의 라이프 연구소 가족 패밀리 여러분들 모두 나를 잘 돌보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요. 여러분 오늘도 식사하세요.